반갑습니다. 제옥심입니다. 2달 기준으로 보통은 이제 우리 방학 기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2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앞뒤 다 빼고요. 핵심적인 걸 한번 담아.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공부를 시작할 때는요. 기본서와 단어장은요.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됩니다. 단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단어를 먼저 보고 나서 기본서를 해야 되지 않냐. 혹은 일단은 기본서를 보면서 시간이 남을 때 단어를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타이트하게 스케줄표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 골자는 뭐냐면요. 일단 저는 하루에 단어 100개는 기본으로 깔고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주의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100개가 너무 많다면요. 당연히 50개로 줄이셔도 되고요. 혹은 할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30개를 줄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맞게 조금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본서를 공부하다 보면요. 각 챕터별로 이렇게 이론화가 되어 있단 말이야. 특히나 파트 5 기준으로 있잖아. 뭐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챕터가 있잖아요. 그 챕터에는 이론이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케줄표를 잘 나눠서 항상 단어와 결합해서 적절하게 에너지 분배를 해서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에서 말했던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기본서만 그러면 볼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 주구장창 기본서만 볼 수는 없잖아. 아니, 여러분들 기본 단단하게 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그게 이루어져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타이밍에서는 기출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뭐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문제를 푼다? 정말 최악의 공부 방법이고요. 근데 기본서와 단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제가 2주차, 3주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 푸는 맛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좀 깨져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를 들어 나는 아직 파트 6가 부족한데 나는 아직까지 파트 7이 부족한데 그 감정 괜찮습니다. 일단 그래도 깨지더라도 전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동시에 푸는 것을 추천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LC와 RC를 따로 푸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토익은 중심이 뭡니까? 파트 5예요. 문제수가 파트 6, 파트 7에 많다고 하더라도 파트 5에서 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파트 6와 파트 7은 따로 전략 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서가 여러분들 만약에 독학한다는 전제를 지금 깔고 하는 거잖아요. 6와 7에서 교재가 빈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토익 업계에 있는 모든 교재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빈칸이 뚫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막연한 전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와 7은요 따로 전략 구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유튜브에 있는 전략들도 많이 있고요. 하다못해 제 유튜브에도 6와 7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6, 7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파트 5의 문법뿐만 아니라 6와 7의 독해 영역까지도 건드리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는요. 독해 연습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850반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를 풀 때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더라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풀고 나서 틀린 문제 혹은 이제 교재를 복습할 때는 그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을 꼭 해석하는 연습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RC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잖아요. 네 번째는요. LC는 매일매일 40분, 최소 40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직장인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유도 타당해요. 평일에 육아랑 어떤 일 때문에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몰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RC는 여러분들 총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양으로 때려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LC는 여러분들 아니 당연히 총량이 압도적이면 훨씬 많이 늘겠죠. 근데 노출 빈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조금이라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기준점을 어떻게 드리냐면요. 현장 기준입니다. 최소 40분은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일매일이요. 근데 이 40분이 막연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까지 드리거든요. 매일매일 8문장에서 12문장 정도를 반복 듣기를 하고 입으로 따라 말하는 웅얼웅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C 기본서 보시더라도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 파트별로 밑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 어떤 전략을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첫날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막기라도 하나도 안 들리더라도 하루에 최소 40분을 일단 음원을 들어야 됩니다. 이때 그냥 하나 듣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걸 집요하게 반복 구간을 잡아놓고 계속해서 똑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푼다면 이제 리뷰해야 될 어떤 음원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0분 충족하는 거는 일도 아닐 겁니다. 최소 40분이지 점점 여기서 늘어났을 때 점수가 더 빨리 오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2달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한 달이 넘어갈 시점이라고 제가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한 달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제 700반에 준하는 건데요. 기본서도 보고 어느 정도 모의고사 풀면서 이 토익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ETS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해야 돼요. 시중에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서 체계가 없이 막연하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RC
RC 따로, LC 따로, 파트 5 따로, 파트 6 따로, 파트 7 따로 막 너무 뒤죽박죽으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꼭 모의고사 환경을 조성을 하시고요. 동시에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RC, LC를 따로 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 루틴은 실력이 늘고 나서는 동시에 두 개를 푸나 RC, LC 따로 푸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위주로 애매했던, 이해가 잘 안 됐던 문제 위주로 제가 세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꼼꼼하게 리뷰를 하고 오답을 하고 다시 체크,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루틴 잡아주시잖아요. 일주일에 3세트 풀까요? 쌤 2세트 풀까요? 4세트 풀어도 되나요? 매일매일 풀까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 근데 기준점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풀고 나서 그 세트를 모두 다 꼼꼼하게 리뷰를 완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트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풀었던 세트를 완벽하게 리뷰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면서 자기 만족식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간과하면서 점수 폭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 문제 풀고 리뷰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잘해. 근데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이 기본서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미 이걸 끝냈어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까먹습니다. 기본서에서 배웠던 어떤 암기 포인트도 있잖아. 이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루틴에 항상 뭘 잡아둬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완독을 한 이거를 회독하는 루틴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현실에서 하는 어떤 시간표를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생각보다 챕터가 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달 루틴에서 하나하나 뭔가 쳐내는 거지. 오늘은 동사, 오늘은 명사, 오늘은 형용사 하나하나 쳐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미 암기를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은요. 당부의 이야기로 좀 빼두도록 할게요. 각 파트별에 맞는 리뷰 방법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파트 5는 어려운 문제는 오답 노트를 해야 되고 파트 7은 형광펜 리뷰를 해야 되고 Part 34, LC 같은 경우에 그냥 무작정 듣기 하는 게 아니라 형광펜을 잡고 듣기와 읽기 연습을 하라고 하고 Part 2 같은 경우에 되뇌임 훈련 같은 걸 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방금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각 파트별에 맞게 효율성을 가진 어떤 리뷰를 꼭 해야지 독학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모든 리뷰의 과정, 공부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꼭 따로 빼서 수첩에 적어서 암기를 해야 되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RC, LC 공통으로 꼭 해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귀찮고 힘들고 너무 양이 많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과정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독학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왜냐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영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것 받아먹고 저것 받아먹고 요거 받아먹고 뭔가 정신없이 그걸 공부하지 말고 타이트한 루틴 속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어떤 강사님의 팁을 잘 수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기간 안에는 꼭 끝내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토익이 단기 기간에 정말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학 곧 시작하잖아요. 저랑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또 독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조금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꼭 2달 안에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